자,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간략하게 쭉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P&E 솔루션 등등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약간 수급 자체가 좀 약간 뉴딜 쪽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조용했던,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면 한 2분기 1, 2분기쯤에 좀 조용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다 뉴딜이라고 엮여서 올라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태양광, 뭐 수열에너지, 뭐 보일러 또 정책도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조금은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기업 모멘텀,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모멘텀 훼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젠5 배터리입니다. 젠5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젠5 배터리인데, 한 번 충전 시 600km 이상 이동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지만 원가는 줄어드는 그런 꿈의 배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MW 중심으로 들어갈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그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액체죠. 액체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폭발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고체로 만들면은 쓸데없진 않지. 고체로 만들면 이제 분리막도 없앨 수 있고, 그럼 또 원가가 절감되고, 액체가 아니고 고체이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래서 테슬라가 요번에 전고체 배터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그룹 차원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차세대 배터리로 폭발 가능성이 낮고, 1회 충전 시 몇 킬로, 약 800km 이상도 주행이 가능한 꿈의 배터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하고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BMW랑은 2019년도에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3분기나 4분기에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3분기 얘기가 나왔으나 약간 이제 4분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진, 하반기 크게 전망. 전기차 매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4분기에는 증가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 2021년에도 성장성은 지속이 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꾸준히 똑같네요.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에만 약 4천억 이상 쓰는 회사죠. 연구개발 비용을 약 4천억 쓰고 있고, 전체 매출액 대비 한 8% 정도 되니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자체 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치고 나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파락 시작했는데 미국장의 영향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갔는데,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오늘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간 좀 매도세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코프로비엠, 이제 양극재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볼 텐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이 그렇게 막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모멘텀 체크 한번 해야겠죠.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 전기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20에서 23%,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100% 중에 한 30%가, 너프하게 30%가 이제 전기차 양극재 매출 비중인데, 올해 2분기부터 갑자기 4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기술력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전기차용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라는 확실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고 2024년에는 양극재 캐파가 약 한 18만 톤 정도까지 늘릴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요렇게 이게 이제 실적으로 매출로 한번 따져 보면 약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짜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서는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랑도 협업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이 둔화된 거는 맞습니다. 탄력이 둔화된 건 맞는데 이미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가격이랑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에 엄청나게 메리트를 갖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랑 확실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빨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들어오는 그 스타트를 한번 끊어줘야 다시금 외국인 기관들이 뭐 시소 게임 하면서 혹은 같이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는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 바로 포스코 케미칼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 중인 한국 내 유일한 기업으로, 음극재를 사실 먼저 시작을 했지만 포스코 그룹주기 때문에 소재 부품에 약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전지 핵심 소재 4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흑연 음극재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음극재에 쓰이는 부분들이 다 거의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 이제 자체적으로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견학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이 2차 전지 안에서의 매출은요, LG화학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진행을 하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년짜리 1.8조 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음극재는 약 17년부터 22년, 약 5년짜리 음극재 3천억에 해당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칠레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뭘 생산한다? 양극재를 생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물론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전체적인 섹터 영향을 받겠지만, 2차전지 내에서 말씀드린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핵심만 딱딱딱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중소형주로 지금 이게 보면 시총이 4조, 아까 에코프로비엠은 뭐 1조, 삼성 SDI는 30조짜리예요. 그럼 우리가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중소형주를 하나 보고 있죠? 바로 PNE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 약 3천억짜리로 약간 좀 중형주에 가기에는 조금 몸집이 부족하고 좀 중소형주라고 하는 게 좋겠죠. 2차전지에 숨을 불어넣는 기업이고, 2차전지 공정 안에서도 후공정, 활성화 공정에서 전 부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PNE솔루션이 후공정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도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4분기에 나오는 회사인데 올해는 그게 더 밀려서 60% 정도의 매출이 이번 4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그 외에도 뭐 LG화학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많이 있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찍어드리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또 저희가 뭐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한번 흐름 타면은 전체적으로 또 정리해드리고 종목별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서 허브경제TV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허브경제TV 사이트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실시간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 8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리딩 공지사항 있습니다. 공지사항 필독 해주신 다음에 단타 스캘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아침 9시부터 나오는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단타 스캘핑 한번 해보시고요. 뭐 초보자분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지켜보셔도 되고 아마 한 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도 여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카톡 친구 추가 이벤트도 있고 여러 이벤트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2차전지 또 종목별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